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굳이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이 아니더라도 2022년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점은 여러 미디어들을 통해서 당연한 다음 수순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관심은 1월로 접어들면서 연초 랠리를 통해 10만 달러 달성이라는 대기록을 마련해낼지, 아니면 2022년 1년 동안에 걸쳐서 여러 번의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기록을 세울지, 그래서 더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엘살바도르 정부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에 기술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는 블록스트림의 CSO 삼손 모우가 5만 달러를 회복하면 10만 달러까지는 급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밝혀서 관심받고 있습니다. 여러 비판 속에서도 확신에 찬 멘트를 이어갔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2022년 리플 XRP 시세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FX 엠파이어가 리플이 내년에 5달러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두세 가지 전제 조건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전문 매체 쯔퉁차이징이 2021년 암호화폐 업계를 11가지 이슈로 정리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사건들이면서 동시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이슈들인 만큼 하나씩 짚어보면서 올 한 해 이슈들을 라운드업하며 동시에 2022년 투자 계획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꽤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과 리플 관련된 소식들 먼저 짚어본 뒤에 올 한 해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2022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5만 달러 전후를 오르내리면서 횡보하는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좀 더 빠지면서 다지기를 이어갈지, 아니면 이제 곧 치고 나갈지 여러모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록스트림의 CSO 삼손 모우가 홀더들에게 기대감을 안길 수 있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2배가 되는데 22일이 걸렸다.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는 더 빠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그의 발언에 여러 비판 댓글이 달리자 그는 또 다른 트윗을 통해서 시장의 약세 심리가 강하다,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반응은 내게 비트코인이 대규모 플러스 캔들을 보이는 강세장이 곧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비트코인은 보통 사람들이 거의 기대하지 않을 때 그런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손 모우가 최고 전략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블록스트림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과 관련해서 기술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한 빠른 결제, 또 비트코인 국채 발행, 이런 이슈를 기술적으로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리플 XRP와 관련해서는 내년에 5달러 수준까지 랠리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FX 엠파이어는 2021년 XRP는 319% 급증했지만 미국 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낸 여파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다. 현재 시가총액 3위인 바이낸스 코인은 올해 1356% 급등했고, 카르다노, 에이다의 경우에는 691% 상승했다. 솔라나의 경우에도 1년 동안 12,764% 폭등했다라면서 XRP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저조한 상승세를 보여줬는지 대비시켰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1월 XRP는 전년도의 최고 0.7872달러에서 최저 0.2108달러로 급락한 뒤에 4월에 2021년 최고치였던 1.966달러까지 치솟은 뒤 다시 0.5달러 수준까지 급락했다. 하지만 올해 말 SEC와의 유리한 합의에 대한 희망으로 현재 1달러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XRP의 내년 가격 전망과 관련해서는 내년 XRP는 올해 초보다 더 낙관적이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더불어서 미국의 비영리 정부 감시 시민단체인 인파월 오버사이트와 SEC 사이의 소송 결과도 XRP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이 단체는 SEC가 리플에 대해서 편향적이고 당시 고위 임원들이 사익 추구한 정황이 있다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FX 엠파이어는 두 소송 결과 외에도 광범위한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도 XRP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변수 모두 낙관적일 경우에
XRP는 2018년 1월 사상 최고가인 3.35달러를 넘어서 5달러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반대로 비관적인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0.5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XRP는 SEC가 리플을 상대로 낸 소송과 시민단체가 SE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우호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과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훈풍이 부는 것까지 맞물리게 되면 5달러 수준의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제발이지 이런 상황들이 현실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도한 건지 아닌지 그건 알 수 없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또다시 시세 조종꾼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애완견 플로키에게 산타 옷을 입힌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그러면서 플로키 산타 이렇게 멘트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에서는 산타 플로키 코인이 30배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시세를 받았습니다. 머스크가 트윗을 날리자마자 폭등한 것이어서 아무래도 봇이 돌아가면서 자동 매매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시바이누 플로키가 도착했다라는 트윗을 남겼을 때도 시바 플로키 코인이 40배 수준의 폭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대놓고 띄우면서 시세를 올린 뒤부터 개코인 전성시대가 열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플로키라는 단어가 포함된 코인만 90개에 달할 정도로 단순 시세 폭등을 노린 민코인들 넘쳐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1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환희와 절망이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새로운 산업 트렌드가 형성된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시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중국 경제 전문 미디어 쯔퉁 차이징이 11개 이슈를 통해서 크립토 마켓의 한 해를 정리했는데 의미부여를 잘한 것 같아서 하나씩 정리해보면서 한 해를 라운드업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포함시켰다. 테슬라는 지난 2월 8일 비트코인 15억 달러 규모를 이미 매수했고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랠리를 촉발시켰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역사적인 수준으로 폭등했고 기업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 신호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와 더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올해의 크립토 기업은 단연 마이크로스트래티지입니다. 이 회사는 암호화폐에 대한 기업 투자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는데 채권을 발행해서 비트코인 매수 자금을 확보하며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비플의 NFT 작품이 6,930만 달러에 팔렸다. 올해 3월 비플의 NFT 작품 매일 첫 번째 5,000일이 무려 6,930만 달러에 판매되면서 NFT 아트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NFT가 아트, 저작권, 게임, 음악 등의 아트 컬렉션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도약 지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NFT의 가격 거품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졌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윌리엄 퀴글리는 앞으로 10년 동안 NFT가 일상 곳곳에 파고들며 어디에나 존재할 것이고 메타버스의 수익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밈코인이 진짜 힘을 갖게 됐다. 도지코인은 2013년 장난으로 만들어진 뒤 계속해서 주변부에서 머물러온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일론 머스크가 띄우면서 올해 들어서 5000% 수준의 급등을 이뤄냈습니다. 도지의 뒤를 이은 시바이누 역시 밈코인 전성시대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오징어 게임 코인처럼 사기 수단으로 등장한 경우도 있었는데 오징어 게임 인기에 힘입어서 2400배나 급등한 뒤에 폭락을 거듭하더니 코인 제작자들이 먹튀하는 결과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됐다. 올해 4월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된 것은 암호화폐 업계 이정표가 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상장은 비트코인의 합법성과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도 한몫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규제기관과 협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때로는 부당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낸스는 싱가포르를 떠나서 중동에 안착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FTX와 기타 여러 거래소들이 눈에 띄는 확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입방정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머스크는 지난 5월 방송에 출연해서 도지코인을 사기라고 표현했다가 시세를 급락시켰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격 급등락은 여러 번 발생했고 그럴 때마다 암호화폐가 아직 안정적인 자산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라는 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큰 변동성을 확인했다. 비트코인은 5월 19일 30% 이상 급락한 뒤에 다시 3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 허용을 하기로 했다가 환경 이슈를 제기하면서 결제 중단을 밝힌 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2022년에는 변동성을 어느 정도 줄여나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인데 각국 규제 당국의 암호화폐 규제 이슈도 주목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엘살바도르 법정화폐가 됐다. 비트코인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 국가의 법정화폐가 되는 일대 사건이 펼쳐진 해이기도 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택 이후에 지금도 계속해서 IMF 같은 중앙화된 기관들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소비자와 금융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업그레이드가 진행됐다. 올 한 해 동안 걸쳐 이루어진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월 런던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이더 소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시세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비트코인도 11월에 탭루트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이 같은 주요 업그레이드들의 의미는 가장 큰 암호화폐들조차도 기술 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초의 비트코인 ETF가 출시됐다. 10월 19일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됐습니다. 성공적으로 출시된 뒤 비트코인에 대한 주류 시장의 수용과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은 69,0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빨리 승인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디파이와 웹3 그리고 메타버스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만 알고 있었던 많은 개념들이 대중들에게 확산된 한 해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꾼 것은 메타버스의 개념이 기업과 소비자의 마음속에 상당히 깊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디파이의 경우 총 락업된 규모가 10월에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웹3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빅테크들의 인터넷 독점을 허물게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제기관이 끼어났다.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하고 금융 시스템에서 디지털 자산이 더 중요해지면서 미국과 다른 국가에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규제 이슈는 2022년에도 계속 관심을 받게 될 사안인데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정책적인 접근이 이루어질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 이슈는 전 세계 각국에서 꽤나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쭈퉁 짜이징이 선정한 11가지 이슈는 이미 지나간 과거이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안들이기도 합니다. 이번 라운드업을 통해서 2022년 전략을 짜시는 데 있어서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